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 광장에 오신 두 분, 국민의힘 역사문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준섭 변호사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박준섭 변호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구 민주당의 성장은 대구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지난주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홍 시장이 모두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까지 내치고도 총선이 괜찮겠냐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다시 포문을 열었다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 좀 합니다. 앞으로 행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홍준표 시장이 고개 숙여가 사과도 했잖아요. 네네. 수해 봉사도 안 하던 그렇습니다. 봉사도 하시고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0개월 당권 정지를 하면 내년 총선까지 입 다물고 있어라 이 뜻인데 또 발언권 정지된 건 아니다 이런 식을 해요. 하여튼 말씀이 전부 다 좀 이 심함을 유치찬란해요. 뭐 잡범 취급하는 거 유감이다. 사자는 하이에나 떼들에게 물어 뜯겨도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데 이분 동물의 왕국 새로 보셔야 돼요. 하이에나 물려 죽는 사자 봤어요 제가 하이에나한테. 그래서 좀 이 홍 시장께서 자아도취증이 너무 심하다. 나르시시즘이 너무 심하다. 자신은 다 옳고 남은 다 틀렸다. 이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유치찬란. 자아도취 이런 표현 해주셨는데. 조금 뭐 사과 안 하신다고 했다가 사과도 하셨고 또 이제 과지욕 이렇게 표현 쓰셨다가 또 지우고 이 과정에서 조금 시민들이 이제 진정성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홍 시장님께서 당의 원로신데 네. 조금 처신이나 은행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이제 당과 나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인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내게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라고 이제 말한 것의 의미에 대해서 네. 또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 뭐 저기 박지원 전 그 원장님께서는 뭐 두고 보자고 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너무 과한 생각인 것 같고 그 이제 이번 징계가 당원권에만 있는 것이지 네. 시장직을 수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이제 시장직을 잘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또 이걸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홍 시장님께서 자꾸 이렇게 그 자극적인 발언을 가지고 존재감을 국민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대구시장의 이 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대구시를 어떤 미래의 아주 좋은 도시로 만들므로써 국가의 어떤 운영할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게 아마 시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시정에 힘써달라는 거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하는 분위기니까. 중앙정치 좀 잊으시고 대구시장에 혼신의 힘을 좀 다해주세요. 네, 홍 시장 같은 경우는 대구 퀴어 문화축제 후폭풍도 지금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축제 조직위가 홍 시장 개인과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퀴어 축제 조직위하고 대구 참여연대가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고 4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도 축제 조직위 관계자와 그리고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고발했어요. 이 초유의 사태거든요. 축제 조직위는 법령상 근거 없고 절차도 무시했고 홍준표 시장이 혐오 발언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성소수자 전반에 대한 모욕행위다. 이랬고 홍준표 시장은 반대로 대구경찰청장이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 그리고 주최 측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교통을 방해하고 공문을 밀쳐 상해를 입혔다. 이런 건데 네. 사실 좀 이거는 누가 봐도 경찰은 경찰 업무를 제대로 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도에 대구 퀴어 축제에 대해서 퀴어 프레이드 사회적 소수자의 합법적 평화적 집회가 반대자들의 조직적 물리적 방해로 제한될 때 국가는 특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의견 표명을 인권위에서요? 예, 국가인권위에서 2018년에 벌써 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홍 시장은 너무 이게 자신이 법의 성은 자기가 다 맞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법제처 이야기도
도로 점령 허가는 배제되지 않는다. 즉 대구시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법제처는 아니다. 무대나 설치 등 구체적으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이 반려했다 이렇게 있는데 법제처가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홍 시장이 너무 오버해요. 아전 인수식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이게 안타깝습니다. 법 해석 부분이니까 우리 부위원장 박중석 부위원장께서 변호사시기 때문에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국가기관끼리 이렇게 논란이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우선 이렇습니다. 이제 집회 신고의 어떤 법적 요건과 도로 점령을 해야 되는 그 점령 허가의 요건은 각각 별개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되는 면은 있죠. 네. 그 한도 내에서는 법제처도 그렇게 따로 받아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까지는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들의 검토는 더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 법 이론적으로 도로 점령 허가를 이제 도로 점령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법리적이 아니고 대법원 또 2016년 7월에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 뜻은 집회 시위를 신고를 하면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다는 이런 게 있고요. 집시법에 의하면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 점령 허가를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대구시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저는 보면 알아요. 그 부시장부터 국장들 1급 공무원들, 3급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홍준표 시장이 잘했다는 식으로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걸 왜 했느냐?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작년에 말입니다. 대구 스타디움에 10만 명 신천지 집회를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들이 반발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신교들이 이번에 이거 집회 신기를 못하게 했거든요. 이 집회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표를 의식해서 정치적인 이런 행동을 했다. 개신교 달래기다. 개신교 달래기에 좋은 표현입니다. 일단 헌법 문제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이제 기본권으로 이렇게 무제한의 권리가 아닙니다.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죠. 결국은 공무복리나 여러 가지 사유 등을 헌법상의 사유를 가지고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허가제를 금지한다라는 의미는 네. 시위를 할 때 된다 안 된다는 것만 이제 문제로 삼아서 안 된다 하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렇게 그 방법적인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헌법상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 점령을 할 때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도 그 허가 사항에 넣더라도 헌법상의 위반이 아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 노동자들이 야간 집회에 너무 문제가 많아지니까 그 야간 집회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또한 당연히 방법적 제한으로서 그 헌법 위반이 아닌 거죠. 똑같은 논리에서 그 허가제라는 의미를 엄격하고 좁게 이해를 해야지 방법적인 모든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 쟁점이 경찰에 신고된 집회를 위해 도로에 무대 등을 설치할 때 지자체의 허가가 추가로 필요한지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러면 도로법에는 지자체단체의 허가를 필요하다. 도로법 나오고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도 집회할 때 다 허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다. 또 집시법에도 자유로운 걸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상충을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뭐 옛날 꽃날에 검사했다고 그 옛날 꽃날에 했는 그 법 지식을 갖고 내가 검사 출신 이래가 이야기할 건 아니다 이 말이래요. 일단 좀 집시법 개정도 지금 또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더 아마도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네네. 다만 이제 법적인 국가가 서로 국가기관들끼리 충돌하지 않고 또 이 법 해석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받아보면서 존중하면서 이 풀어나가는 그것이 법치국가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네. 기다려보고 지켜봐야 될 사안이죠. 네, 아까 이때도 강 위원장님께서 대구시가 경찰청장을 김청장을 이제 고발을 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거 법적 공방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행정 내집행을 한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적 하자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계고, 통지,
뭐 실행, 뭐 비용 청구 이런 절차를 거쳐가야 되는데 계고나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슨 대집행을 하는 거냐, 이 위법한 거였다라는 거나 또 이제 즉시강제의 관점에서도 한번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도로 점용에서 더 이상 어떤 임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 이제 대구시가 즉시강제를 했다라는 관점에서 하면 적법한 어떤 대구시의 어떤 조치들이 되는 거죠. 이제 다만 요것들은 다 엄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적법할 때 만약에 경찰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업무 방해죄가 이제 뭐 발생하는 거고 또 이제 막는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제지를 했다면 네. 대구시 공무원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적 관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조건 대구시가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고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법 자체가 구체적 사안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이제 구체적 사안을 이제 법원의 사실 확정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번에 아무리 생각해도 홍준표 시장의 결정은 무리였다. 법적 책임을 떠나서 어떻게 시민들이 저도 뭐 좀 살았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살았는 게 표현하는데 국가기관끼리 서로 대치를 하고 경찰 공무원하고 일반 공무원이 소송까지 갈 것이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홍준표 시장이 제가 예전부터 저질의 행정한다. 그다음에 누구는 트랙터 행정 앞에 시장이라는 거 다 갈아엎는다. 이번에 보니까 남발하는 남발 시장이에요. 뭐를 남발하느냐 하면 무조건 고소를 해요. 이분은 중재를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출입 금지 취재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대구 MBC 보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보도국장 기자 그리고 그 시사톡톡이나 사회자까지 고소를 하고 또 우리 민주당 대구시장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큐 축제 조직 관계자라든지 대구 경찰청장까지 고소하는 이런 사태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뭐 마음에 안 들면 시청에 오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기자 출입 금지 취재 거부 이거 전부 다 언론 재갈 물리게 하는 거거든요. 고소는 좀 잦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국가기관끼리 대립하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또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되고 또 사실 퀴어 축제의 소수자의 보호의 관점에서 공론장에 국가기관이 또 시민들이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은 서로 다르더라도 또 종교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더라도 좀 이렇게 공론장에서 관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또 이제 상황이 또 집회에 관한 상황들이 또 변하니까 이제 도로 점령에서 길게 또 이제 이렇게 도로 점령에서 하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관점을 새로 한번 이제 생각해 봤는데 좀 더 조화롭게 풀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이동관 후보가 이제 두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이명박 정부 때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언론 장악했다는 의혹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자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력 학폭 무마 의혹이 있는데 이게 또 홍보수석실에 언론 장악했다는 이 사실은 국정원을 통한 방송사 인사 개입, 방송 장악 기도, 정부 비판적 신문사 사찰, 민간인 비방 및 여론 조작 지시 등은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통해서 확신된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아들 학폭 하나고등학교라는 게 하나은행의 고등학교인데 그 이사장 김승유 하나은행장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전학시켜 달라. 하나은행장은 다 이야기 됐다 하는데 하나은행장은 또 언론 신문사 인터뷰에서 무슨 소리냐 그냥 자기 그냥 전학시켜 달라고 했지 학폭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뭐 학폭위원회 안 열렸다. 선대위 열렸다 안 열렸다 뭐 이런 걸로 이거 보면 참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나 이렇게 의혹만 있는 사람을 쓰시나 하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청문회 공방이 치열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치열하죠. 우선 MB 대통령 정부 때 이동관 위원장이 처벌받았나요?
그 수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혹 수준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 또 그 이번에 아이 문제도 사실 뭐 야당이나 민주당에서 문제 삼았다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이제 이 대통령께서 긴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큰 틀의 검증은 좀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제 방통위원장이 추천 이제 그 선임한 것 같아 내정한 것 같은데요. 그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야 사이에 지난 정부 때 사실은 이제 보수 쪽에서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또 너무 편향된 어떤 진보적인 관점에서 어떤 언론이 많이 치우쳤다라는 문제 의식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 이제 원하는 사람을 선임하지 말라라고 하면 결국은 가치 중립이라는 건 없으니까 약간 치우친 이대로 그냥 가자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조금 이 일을 잘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뽑아서 하고 싶다라는 의견은 있는 것인데 이 양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될 상황은 있겠죠. 그래서 뭐 공정한 미디어의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네. 그 이제 기치를 내세우고 이제 취임을 네, 그렇습니다. 하려고 공정한 하는데 미디어의 생태를 저희가 네, 한번 그런 기대해봐야 일들을 되겠죠. 네, 일어나기를 오늘 말씀은 바랍니다. 시간강에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TK 광장의 결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국민의힘 역사문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준석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전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기 때문에 수분과 염분 충분히 섭취하시고 한낮에 야외 활동 절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8월 1일 아침의 광장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